안녕하세요. 세렝게티 칵테일입니다. 31번 동영상에서 제가 칵테일의 이해해서 A&B 또는 A&B&C 칵테일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어요. 오늘은 칵테일의 이해 2편 해서 그동안 저에게 문의해왔던 분들의 질문을 한꺼번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7가지인데요. 첫 번째 질문, 칵테일이란 무엇이냐? 이거저거 섞으면 칵테일이에요. 소주하고 막걸리 섞어도 칵테일이고, 보드카하고 럼하고 섞어도 칵테일이고, 소주에 오이를 집어넣어도 칵테일입니다. 그거 되게 맛있잖아요. 오이 소주. 요즘에는 많이 안 마시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마셨거든요. 그냥 한 가지 이상만 섞으면, 얘하고 얘만 뒤섞으면 칵테일입니다.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. 두 번째 질문, 칵테일을 잘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? 되게 어렵네요. 요거는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. 무조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. 맛을 봐야 됩니다.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. 돼지고기 우리 삼겹살 맛 알잖아요. 그 다음에 묵은지 맛 알죠. 김치 맛 알고 고기 맛 알면 얘를 냄비에 넣고 그냥 뭐 멸치 육수 이런 거 말고 그냥 맹물 넣고 펄펄펄 끓이면 어떤 맛이 날지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. 상상할 수 있고 실제 끓여보면 그 상상한 맛과 비슷한 맛이 나죠. 왜냐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끓여줬으니까. 칵테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있는 모든 재료를 일일이 다 맛을 많이 봐야 돼요. 그래서 A라는 재료의 맛을 충분히 봐서 얘는 이 맛이구나, B라는 재료도 맛을 충분히 보고 얘도 이 맛이네,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만나면 어떤 맛이 되겠구나 상상할 수 있을 거고, 그게 이론치입니다.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서 마셔보면 이런 맛이구나, 이게 실제치고, 그 이론치와 실제치의 그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잘 만드는 거죠. 근데 그건 되게 무식한 방법이잖아요. 근데 그 무식한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. 가령 여기 체리라는 리커가 있어요. 체리라는 리큐류, 얘 그냥 맛보기에는 좀 너무 무식하잖아요. 그래서 맛보기 편하라고 이 뒤편에 이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.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으면 이거를 차가운 물에도 타서 마셔보고, 뜨거운 물에도, 미지근한 물에도 오렌지 주스, 파인애플 주스, 탄산수, 콜라 등등등에 다 타서 일일이 마셔봐야 됩니다. 가령 여기는 소주를 안 팔거든요. 근데 어떤 손님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소주를 마시는 손님이 있어요. 그 손님이 소주 맛을 더 잘할까요? 술을 취급하는 직업 바텐더인 제가 소주 맛을 더 잘할까요? 저는 잘 몰라요. 그분처럼 많이 마시질 않으니까. 그분이 가장 소주 맛을 잘하는 그런 손님인 거죠. 따라서 이 일도 마찬가지. 무조건 많이 마셔봐야 됩니다. 이런 럼도 있어요. 이런 럼도, 이건 그 사탕수수 즙만으로 만든 걸 카차샤로 그러고, 즙을 짜내지 않은 통 사탕수수를 발효시켜서 만든 걸 럼이라고 그러죠. 이것도 많이 마셔봐야 됩니다. 이거 많이 안 마셔보고 한두 번 마셔보고 그냥 칵테일을 만들면 이게 나중에 어떤 맛이 나올지 상상이 안 돼요. 적어도 여러 번 마셔보고 또 마셔보고 또 마셔봐야 럼이 이런 맛이구나 알 수가 있죠. 따라서 많이 마셔보면 얘 맛은 이렇고 얘 맛은 이렇네, 얘는 이렇게 진한 맛이네, 연한 맛이네. 회사마다, 얘는 디카이퍼라는 회사인데 회사마다 맛이 약간씩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마셔보고 얘는 이 맛이니까 얘는 얼마큼 넣어야 되겠네,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무조건 많이 마셔봐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드나?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만들면 다 맛있어요. 제가 만든 것보다는 여러분이 만든 게 월등히 맛이 좋죠.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. A&B 칵테일을 만들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. 이 체리 리커가 24도밖에 안 되니까 럼을 이용해서 강제로 알코올을 올려서 마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, 그러면 얘가 기준이 되는 술이겠죠? 기주라고 하죠. 나는 럼을 마시는데
이 럼만 가지고는 그냥 지겹고 재미없으니까 여기에 체리를 조금 넣어서 체리 향이 나는 럼을 마시겠다 라고 하면 얘가 기준이 되는 술, 기주가 됩니다. 따라서 기주라는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기주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되게 많지만 저는 그분들도 존중합니다. 근데 가급적이면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. 인터넷에 나오면은 이렇게 보니까 얘는 몇 미리 넣고 얘는 몇 미리 넣어야 된다?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에요. 여러분 생각은 아니잖아요. 그거는 그 사람이 만들었을 때 가장 맛있는 맛이지 여러분 입맛에 가장 맛있는 맛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으쌰! 세 번째 질문. 칵테일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? 저도 몰라요. 하도 많아서. 이런 거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. 인터넷 찾아서 가장 맛있는 게 어떤 것일까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.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모든 재료를 웬만하면 맛을 보세요. 충분히 많이, 아주 많이 마셔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셔보면 인터넷 뭐 웹페이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재료로 만듭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. 이건 내가 안 마셔봤으니까 잘 모르겠네. 패스. 요거는 내가 집에 재료를 가지고 있고, 얘는 내가 맛을 아니까, 이거 요렇게 넣으면, 이건 맛있겠네. 이건 아니겠네. 상상할 수 있잖아요. 그 상상한 걸 가지고 꺼내서 찾아서 만드시면 됩니다. 가령 이런 데서 대한민국 땅에서는 평균 12,000가지 칵테일이 서비스가 가능해요.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그 이상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. 참고로 이런 데서 그렇게 많이 메뉴판에 적어 놓지 않잖아요. 이만한 책자를 줘야 되니까. 단지 몇 가지만 적어 놓을 뿐이죠. 왜? 귀찮으니까. 그 다음에 네 번째, 칵테일 도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지 마세요. 그냥 바스푼 같은 경우에는 티스푼을 대용하고 세이커 저런 거는 하나 있으면 좋기는 한데 뭐 굳이 취미생활로 몇 달 만들어 보다가 귀찮으면 저거 처치곤란이에요. 버리자니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짐되고 뭐 가령 계량컵 같은 경우에는 양주잔 그걸로 다 대체가 가능하니까 뭐 굳이 돈 주고 살 이유는 없죠. 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사도 되고요. 가급적이면 안 사기를 권합니다. 특히 세이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. 이런 데서 쓸 일이 많지만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잔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? 이렇게 삼각형 칵테일 글라스 아니면은 뭐 이런 올드 패션드 글라스 어떤 걸 써야 되나요? 그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. 근데 이런 데서는 왜 이런 거 쓰고 저런 거 뭐 콜리스 글라스 쓰고 뭐 이렇게 하냐고요? 그렇게 해야 멋있으니까. 간단한 이유예요.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되게 잔이 쪼만하죠. 쪼만한 이유가 가령 뭐 양을 일정 부분을 줘야 되는데 이따만한 칵테일 글라스에 담으면은 이만큼밖에 안 담기잖아요. 그럼 손님이 뭐라고 그러죠? 에게 이거밖에 안 줘요? 그래서 최대한 쪼만한 잔, 요만한 잔에 담으면 이만큼은 담기니까. 그래서 쪼만한 잔 쓰는 겁니다. 잔은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. 어떤 칵테일은 어떤 잔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법칙 자체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거 있을 때는 집 근처에 이런 매장이 되게 많을 거예요. 요즘에 젊은 바텐더들이 일을 되게 잘해요. 굉장히 실력도 좋고 뭐 아주 훌륭합니다.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 제 전화번호 공개해놨으니까 물어보셔도 되고 낮에는 전화하지 마세요. 낮에는 제가 잠자는 시간이니까 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. 아니면은 주변에 훌륭한 업소들이 굉장히 일 잘하는 바텐더들이 대한민국에 쫙 포진해 있습니다.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봐도 대한민국 바텐더들은 실력이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.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바쁠 때 질문하면 대답하기 좀 곤란하겠죠. 한가한 시간에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. 그 다음에 칵테일 창작은 하지 마세요. 이거는 예전 분들이 하도 이거저거 많이 만들어놔서
내가 있는 거 이거저거 해가지고 만들었다? 근데 그거 거의 있는 걸걸요? 단지 내가 몰라서 이런 게 있었나? 라는 것일 뿐이지, 웬만하면 저 이전 세대에서 이미 창작을 다 해놨어요. 그래서 막 이거저거 만들다가 나중에 찾아보면 이거 있는 거였네? 내가 삽질했네? 이러거든요. 따라서 창작은 뭐 그냥 국산 주류, 우리 전통주나 막걸리, 뭐 소주 이런 거로 창작하면 그거는 창작할 게 되게 많겠네요. 그건 알아서 창작을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런 일을, 그러니까 전문점을 창업하면 어떨까요? 저는 참고로 이 일이 되게 편해요. 전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얽매여서 사는 거 되게 못하거든요. 남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, 아니면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, 뭐 갑질해야 되고, 이런 거 잘 못하고, 저는 되게 이렇게 독립적인 일을 하는 거에 특화된 사람이라, 저는 이런 일이 맞지만, 이런 일 창업하시는 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, 대개 이런 업소는 낮에보다는 주로 밤 시간에 영업이 이루어지죠. 따라서 인간관계는 다 잘립니다. 친구들 모임을 한다 뭐 한다 거의 야간에 하기 때문에, 그런데 참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게 1년, 2년, 3년, 4년 지나다 보면 굉장히 인간관계 유지하기가 어렵죠. 그 다음에 자기 관리 굉장히 철저히 해야 돼요. 이 일을 하려면 낮에 일하는 것과 밤에 일하는 거는 체력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서, 나는 뭐 새벽형 인간이야, 그러면 이 일을 하면 안 되죠. 근데 뭐 올빼미형 인간이야, 그러면 이 일이 참 잘 맞을 것 같아요. 뭐 사람 만나는 거 즐겨하고 노는 거 즐겨하고 뭐 그러면은 이런 일 창업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직업의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. 근무 중에 옷을 내가 맘대로 입든 뭐 꼭 넥타이를 안 매도 되고 굉장히 복장이 자유롭죠. 근무 중에 술 마시면서 일하는 직장이 거의 없잖아요. 이 일은 근무 중에 술을 마시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취해서는 안 되겠죠. 서비스 업종이니까. 그 다음에 뭐 그 정도.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장점이 되게 많겠죠. 세상을, 내가 사는 세상보다는 다른 세상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.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. 되게 낮에 사람을 만나면 뭔가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런 일은 안 그래요. 술 마시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런 일을 하면 되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, 나쁜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솔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,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네요. 창업은 뭐 능력이 있으면 하시는 거고, 저는 창업을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. 그건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.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뭐 전화하셔도 되고, 야간 시간에, 아니면은 댓글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가끔씩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편하고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세렝게티 칵테일이었습니다.